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진도는 여러분들 국토계획법을 들어가니까요. 책 페이지로는 154페이지를 펴보도록 하세요. 자, 그 154페이지 보시면 이름이 맨 앞에가 국토계획법이다.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지난번에 이제 배웠던 거를 좀 연상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행정계획 기억나나요? 행정계획. 자, 행정계획이란 자, 누가 만드는 계획? 행정청이 만드는 계획이에요. 행정계획 하면 항상 누가? 행정청이 만드는 계획. 그럼 행정청이 계획을 만들면 순위는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상위라는 것은 누가? 국토부 장관. 공법 시간에 국토부 장관이 계획을 만들었다. 상위계획. 그 다음에 시도지사나 또는 시장 군수, 지자체가 만들었다. 하위계획. 그러니까 공법에서 나오는 모든 계획은 우리 개인이 만드는 계획은 없어요. 항상 행정법이니까 행정청 장관이 만들었다. 지자체가 만들었다. 그걸 무슨 계획? 행정계획 이렇게 말하죠. 다시 그 계획을 구분하면 비구속적 계획, 비구속적, 그리고 구속적 계획이 있다. 그럼 비구속적 계획이다, 구속적 계획이다 하는 것은 자, 누구에 대한 구속력이다? 일반 국민. 어차피 행정청은 다 구속되지만 일반 국민을 구속하느냐 못하느냐 그 문제죠.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 않았다. 비구속. 일반 국민도 구속했다. 구속적 계획 이렇게 말하죠. 자, 이런 내용이지. 행정청을 구속하되 우리 일반 국민은 구속하지 않는 계획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속이란 무슨 뜻이다? 의무를 말한다. 그러니까 계획을 만들 의무가 누구한테? 행정청한테 있다. 그런데 우리 국민한테는 그런 의무가 따르지 않는다. 그게 비구속이에요. 자, 구속적 계획은 행정청도 구속이 되고 우리 일반 국민도 구속되는 계획. 그걸 바로 구속적이다. 그러니까 구속이냐 비구속이냐 누구에 대해서? 일반 국민. 일반 국민을 구속했느냐 못했느냐 이 차이로 구속과 비구속을 구분한다 이렇게 말했고, 그럼 그 많은 계획 중에서 어떤 것이 비구속이고 어떤 것이 구속이냐 하는 거, 그거 구분하는 방법은 계획의 이름, 계획의 이름에 무슨 하고 뭐가 들어간다? 종합자. 종합자가 들어가는 계획을 비구속이란다. 또 무슨 기본자가 들어가더라. 요런 두 가지 단어, 계획 이름에가 종합과 기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모두 비구속으로 본다. 그러면 종합이나 기본자가 안 들어가는 계획은 구속적 계획이다. 기억나나요? 여러분들은 대답이 없어, 반응이. 그럼 여러분이 이해한지 안 한지를 내가 모르면 여러분한테 설명 못 하는데? 입을 여셔야 돼, 공부하시려면. 입. 안 그러면 표정 관리. 아는 척. 그래야 여러분한테 뭘 더 해주거나 덜 해주거나 이러는데, 여러분 표정 변화 없이 가만히 있으면 공부 못 하셔. 여러분만 손해요. 내가 지금 표시하는데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다가 아니라 말을 많이 하셔야 돼. 틀려도 좋으니까 알려고 하세요. 자꾸 여러분 혼자 하지 말고 말로 이렇게 되뇌이시는 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 드시면 그 제일 단점이 그거야. 나이 들면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부할 때는 많이 말하셔야 돼. 그리고 얼굴에다 표정 관리를 하셔야 돼. 아,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그래야 내가 여러분 표정 보고 설명을 해주거든. 자, 여기는 도시, 군, 관리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구분은 이 단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구분. 요게 들어있다, 비구속. 그런 단어가 없다, 그럼 구속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유일하게 예외가 하나 있다더라. 자, 바로 예외라는 것은 광역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이나 기본 단어를 갖고 있지 않지만 비구속으로 본다. 여기까지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순위를 구분할 때는 비구속은 무조건 종합자 붙으면 상위고 기본자는 하위고, 대부분 구속적 계획은 다 하위 계획이다.
전부 요 계획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전부 하위로 보면 되고 항상 종합자냐 기본자 구분하고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계획을 하나 만들었을 때 요거 비구속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럼 계획 이름 앞에다 뭐 붙여라? 종합자 붙여라 그 뜻이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비구속 만들 때는 기본자 붙여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요게 이제 여러분들을 구속하는 이유가 자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말하죠. 요거는 이제 행정구역 이름이고 도시군 하면 도시라는 것은 항상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시를 도시라고 표현한다. 특자에는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행정구역 군이니까 그래서 읽으면 특광시군이다. 그러면 특광시군에는 무슨 계획이 있다? 관리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요 행정구역 안에 다 포함되고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에는 무슨 계획이 있다? 관리계획이 있다. 그러면 지역별로 하면 창원시 관리계획이 있다. 그러면 창원시니까 도시관리계획이라고 읽는다. 그러면 창녕군, 함안군 이런 군에도 관리계획이 있는데 군에서는 군관리계획이라고 읽는다. 그러니까 행정구역이 특별시, 광역시나 시일 때는 도시관리계획, 군일 때는 군관리계획. 그러니까 창원시는 관리계획, 함안군은 또 관리계획 이렇게 말하죠. 근데 앞에다 도시냐 군이냐 요거는 행정구역의 이름에 따라 그러니까 창원시는 도시관리계획, 함안군은 군관리계획 이렇게 읽는다. 그 다음에 관리계획이 왜 여러분을 구속했느냐? 6가지 내용을 결정하는 계획이더라. 그럼 6가지 내용이 결정이 되면 결정의 효과는 자 대표적으로 행위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또 사업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때문에 여러분이 구속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도 여러분 맘대로 건축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게 무슨 제한? 건축 제한. 그리고 건폐율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용적률에 의해서 높이도 제한을 받게 되더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요 2가지 내용을 배우실 거예요. 여러분 책에는 없지만 여러분 책에는 없어요. 여러분 책에는 입문과정이다 보니까 용어 몇 개 써놓고 말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까지를 다 배우셔야 돼. 건폐율이 뭔지 용적률이 뭔지. 그 다음에 올해 시험 문제는 행위 제한에서 뭐가 나왔냐면 건축 제한이 한 문제가 나왔고 건폐율이 한 문제 나왔어. 용적률은 출제가 안 됐고 그래서 항상 행위 제한 3가지 중에서 항상 2문제는 나와. 이 중에서 2문제가 대부분 건축 제한 건폐율. 그 다음에 용적률은 이제 언제 나오냐면 건폐율이 한 4번 정도 출제되면 자, 그 다음에 용적률이 1번 정도 출제되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이 아니라 건축법에서 출제 빈도가 높아. 건축법에서. 그러니까 법률별로 내용을 배워도 출제 방식이 이렇게 돼 있고 기본적으로 헤매지 않은 2문제 정도는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여러분 대표는 헤매지 아니고 사업한다. 사업이란 말을 다른 말로 공사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것도 정확히 구는 공적일 때는 보통 사업이라고 불러. 사적일 때는 공사한다. 이렇게 말해. 여러분이 건축물 건축한다. 사적이에요? 공적이요? 사적. 그러면 사업한다. 공사한다. 공사한다. 그래. 공사한다. 그러면 도로 만든다. 그럴 때는 뭐라고 그래요? 사업한다. 그래야지 공사한다. 이렇게 안 해. 그러니까 용어 의미는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면 사업 또는 공사 이렇게 나와. 사업 또는 공사. 그 말은 공적일 때는 사업. 사적일 때는 공사라는 표현을 쓴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읽을 때도 그런 이해를 하고 읽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하실 수가 있어. 그냥 써놓은 게 아니야. 꼭 사업 뒤에 보면 사업 또는 공사 이런 말 나오면 사적일 때는 공사인데 우리가 말하는 공사잖아. 근데 공적일 때는 사업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 사적이다 공적이다는 뭘로 구분한다고 그랬나요? 요거 관리계획 6가지에 해당하는 것이 전부 뭐다? 공적이야.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공적. 그럼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에 대한 행위를 할 때는 사적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 그러면 제가 공적일 때는 뭐 받아서 한다? 인가 받아서 한다.
사적일 때는 허가 받아서 한다. 그런 게 자동으로 연결이 되셔야 돼. 그러니까 관리계획 6가지에 해당되는 걸 할 때는 반드시 공적으로 보니까 뭐 받아서 인가 받아서 자 여러분들이 사적으로 할 때는 허가 받아서 한다. 두 가지는 구분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6가지가 있다. 그럼 6가지는 여러분들이 자 1번이 뭐였나요?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지정 변경한다. 두 번째는 용도구역 4개를 지정하고 변경한다. 세 번째가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다. 네 번째가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다. 다섯 번째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는 거, 그래서 계획적 개발한다. 다음에 여섯 번째,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복합적 개발하려고 지정한다. 그런 것들. 그래서 오늘부터 배우는 게 6가지를 배우시게 돼 있어요. 6가지 내용을. 자, 요게 이제 행정계획이었고, 이 행정계획의 특징은 항상 뭐가 나오는 게 특징이냐? 무슨 지침이다. 이런 게 나오거나, 장기적이다. 그 다음에 또 뭐를 제시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비구속의 특징이다. 그 다음에 구속적 계획은 바로 실천을 한다 해서 명령적이다 그러죠. 그 다음에 장기 대신에 단기, 그 다음에 제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실천, 실행을 해야 되는 계획이다. 그래서 계획을 만들 때 절차에도 용어가 여기는 수립한다. 여기는 절차가 위반한다. 자, 이건 단순히 만드는 거고 이거는 실행할 것까지 포함해서 만들었다. 그럴 때는 위반한다. 그 다음에 수립했으면 승인 절차를 거친다. 여기는 위반했으면 결정고시라는 절차를 거친다. 그래서 줄여서 여기는 수립한다. 여기는 결정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이것도 배우시게 돼 있어. 비구속은 수립, 승인, 공고, 열람. 오늘 절차 다 배우셔야 돼. 여러분 책에 아무것도 없지만 그 내용 다 배우셔야 돼. 실제 여러분 1월 달부터 가면 그걸 배우셔야 되는데 원래 기본 과정에 그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책에 없기 때문에 책에 없지만 오늘 이 과정까지 다 배우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입문과정이라고 해서 6개 법을 다 배우는 게 아니라 주로 국토계획법 하나 정확하게 깨치시면 돼.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안 해도 상관없는데 과정상 뭐 도시개발법, 정비법 용어 정도는 설명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국토계획법이니까 여기서 틀만 잡히면 나머지 법은 그만큼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가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번에 토지 이용계획의 체계까지 배우셨지. 그러니까 체계라는 것은 높고 낮은 순위가 있다 그 말이고 이 토지 이용 계획을 다른 말로 하면 자 무슨 계획이다? 행정 계획이다. 그러니까 방금 만든 행정 계획이 뭐 하려고 만드는 것이다? 토지 이용하려고 만드는 계획이다. 그래서 행정 계획을 다른 말로는 토지 이용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죠. 체계를 보면 맨 처음에는 국토기본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있더라. 요 법이 공법에서는 최상위법이다. 그러니까 공법에서는 가장 먼저 무슨 법이 요 국토기본법이 만들어져야 돼. 그래서 국토기본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계획이 국토계획법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시험법인데 우리는 이 법률을 공부할 때도 이런 용어가 나오면 이 법은 여기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기본법에는 계획이 하나가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계획이 있더라. 자, 그럼 이 계획도 역시 우리 시험에는 해당이 없지만 여러분 책에 혹시라도 이 지문이 나오거든 여기서 나오는 계획이구나 하고 알아는 들으셔야 돼요. 그럼 이제 본 과정에 나오는 국토계획법에는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도시군계획이 있더라. 그래서 이 계획을 구분했더니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었고 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이걸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배우는데 이 계획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렇게 계획이 나왔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요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지만 실제로는 요 과정을 이해하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럼 방금 배운 요거에다 이제 맞춰서 해볼게요. 국토종합계획은 비구속이다, 구속이다? 비구속이죠. 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순위는 상위가 되겠죠.
그런데 항상 한 글자 더 붙여라고 그랬죠? 최상위다. 그러니까 공법 시간에 순위가 가장 높은 계획, 그럼 무슨 계획? 국토종합계획 이렇게 나오시면 돼. 요거는 요 단어만 자체만 알면 되고. 자, 광역도시계획은 종합이나 기본 단어가 붙지 않았다. 그런데도 비구속으로 보고 있다. 예외죠 이게? 아까 여기는 요렇게 있어야 비구속인데 요것만큼은 비구속으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해년마다 나오는 시험 문제가 여기 한 문제가 여기서 한 문제가 늘 나와. 그 다음에 원래 계획은 순위가 상위 아니면 하위인데 요 계획만 순위가 상위도 되고 하위도 된다. 유일하게 순위를 두 개 갖고 있어. 여기보다는 하위, 이런 거보다는 상위 계획이다 이렇게 말해. 결론은 누구도 수립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도 수립할 수 있고 지자체에서도 수립할 수 있다. 그게 상위 하위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도시군 계획은 이름만 있다고 그랬죠. 이름만 있어. 만드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특광시군에는 계획이 있어. 그래서 창원시는 도시계획이고 함안군은 군계획이다. 이렇게 읽기만 하면 되고 그 계획은 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만들어졌을 때 두 개 계획을 합해서 부를 때 그냥 도시계획이다. 군계획이다. 이렇게 읽는다고 그랬죠. 그럼 비구속이 요 기본도 비구속이고 순위는 하위가 되겠죠. 요건 이제 유일하게 구속적 계획이다. 순위는 하위 계획이다. 그럴 때 순위가 서로 같은 경우에는 무슨 계획이 우선한다? 비구속. 순위가 같으면 어디가? 비구속 우선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이제 순위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리 계획을 배우려면 관리 계획은 첫째 무슨 계획부터 수립되면 요게 맨 먼저 수립이 돼야 돼. 그러고 나서 광역, 그리고 도시군 계획. 다시 도시군 계획에서는 기본 계획 먼저 수립한 다음에 관리 계획이 수립돼야 돼. 입안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자, 반대로 할 때, 반대로 관리 계획은 기본 계획에 뭐 돼야 된다? 부합돼야 된다. 당연히 위에 계획에 맞아야 되겠죠. 그런데 두 개 계획이 만들어졌는데 서로 부합되지 않더라. 그럴 때는 어디가 우선? 위에 있는 계획 우선이지. 요런 게 시험에서 나와. 기본하고 관리 계획이 서로 다른 경우는 무슨 계획 우선한다? 기본 계획 우선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또 기본 계획은 무슨 계획에? 광역도시 계획에 부합돼야 되겠죠. 또 여러분들 시험에서 광역하고 기본 계획이 서로 다른 경우는 뭐가 우선한다? 광역이 우선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다시 광역도시계획은 국토종합계획에 부합돼야 되고 서로 부합되지 않을 때는 국토종합이 우선한다. 이런 게 지문에서 항상 한 개씩 나와. 시험에서 매번 시험마다 그런 지문이 한 개씩 나와. 계획 체계도 문제가. 그 다음 이제 국토종합계획은 뭐 하는 계획이냐 이렇게 물으면 요 계획은 전국에 대한 계획이죠. 전 국토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해주는 계획이다. 아까 우리 비구속의 특징 장기적이다. 뭐를 제시해주는 계획이다. 여기 비구속이야. 그러니까 모든 비구속에는 이 지문이 들어가 있어. 장기적으로 뭐뭐를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게 비구속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에 대해서 역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항상 비구속이니까 똑같이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도 비구속이니까 앞에가 뭐라고 쭉 써진 다음에 뒤에가 또 뭐라고 나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또 나와. 그러니까 비구속에는 무조건 뭐가 나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런 지문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앞으로 딱 외우는 방법, 비구속은 다 요거 끝에부터 외우시는 거야. 뭐라고?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요게 모든 비구속에는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대신에 어디를 대상으로 하냐? 그러면 요 단어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면 무슨 계획? 국토종합. 광역 계획권을 대상으로 하면 광역 도시 계획.
그럼 광역이란 뜻이 무슨 뜻? 광역. 자, 붙어 있는 둘 이상 시군을 합했다. 그게 광역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의 시군이 묶어지면 광역계획권. 거기에 대해서 장기발전 방향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그럼 여기는 도시군이니까 특광시군인데 요거는 두 개가 아니라 뭐죠? 하나의 시군에서 만드는 것은 도시군 계획. 그러면 크기수는 요게 가장 큰 전구. 요건 둘 이상, 요건 하나. 그러면 창원시에는 무슨 계획? 기본관리. 창원시에는. 그러면 자, 함안군에도 무슨 계획? 기본관리. 그 다음에 그 옆에 창녕군에 갔다. 기본관리. 그러면 창원시, 김해시, 함안군 세 개 묶었다. 무슨 권? 광역계획권. 거기는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 전국에 그러면 국토종합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지. 그 다음에 기본계획은 하나의 특징이 또 하나 있다고 그랬죠. 기본계획은 모두 뭐라고 한다? 종합계획이라 한다. 여기서 종합계획은 요 종합이 아니고 여기는 이름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계획의 이름이고 요건 성격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려면 종합적 여러 가지 많이 갖고 있는 계획, 그게 무슨 계획? 기본계획. 그럼 공법 시간에는 어느 법을 배우든 기본자가 붙으면 전부 성격 뭐다? 종합계획 이러시면 돼. 자, 이제 주택법 안 배운 적 없어. 리모델링 기본계획 그래서 리모델링 기본계획. 그럼 리모델링에 관한 종합적 계획이다 그 말이야. 뜻 아셨죠? 기본 하면 무조건 뭐다? 종합적 계획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계획이 왜 만들어졌느냐? 바로 관리계획, 수립에 뭐가 된다? 지침. 그러니까 요 계획을 만들 때 지침이 되는 게 뭐다? 요거다. 그러니까 요거 만들어놔야 요거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럼 여기도 지침이라는 단어는 무슨 계획? 비구속에만 쓰고 있다. 항상 용어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관리계획은 하나의 시군을 뭐 하려면 개발, 정비, 보존하려는 것이 바로 관리계획이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종합인데 거기서 몇 가지만 6가지 내용만 뽑아서 결정하게 되면 그것이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창원시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계획은 무슨 계획이다? 기본계획이다. 그럼 창원시 발전시키고 정비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6개 뽑아놓은 계획이 뭐다?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자 전국에는 항상 자 크기 순하고 이제 만드는 순서 크기는 가장 큰 게 무슨 계획? 국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계획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크기는 같고. 근데 요게 이제 전국 둘 이상. 그 다음에 하나죠. 그럼 만드는 순서는 어떻게 돼? 국토종합, 광역 만들지 않고 기본 관리야. 기본 관리. 그래서 창원시라는 시에서 자 기본하고 관리계획 만들었다. 그러면 김해시에서도 기본하고 관리 만든다. 모든 시군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자 함안군에서도 기본하고 관리계획 만든다. 그럼 요거를 세 개를 묶었다. 그러면 무슨 권이다? 광역계획권이다. 그럴 때 한해서 무슨 계획이 필요하다? 광역도시계획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광역도시는 대한민국 모든 토지에 있는 거 아니다. 무슨 권 지정한 곳? 광역계획권이라고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만 무슨 계획이 필요하다? 광역도시계획이 필요하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이 시로 붙었거나 군이라고 붙으면 전부 무슨 계획? 기본하고 관리계획은 다 갖고 있더라. 그러나 광역도시계획은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배운 게 여기까지 배우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항상 공법을 시작하려면 어느 법을 들어가든 요 기본적 개요가 반드시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그냥 쉽게 용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이제 우리 시험범위의 첫 번째 법률을 들어가 보면 자, 원래 법률의 이름은 국토의 계획 및 자,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률이 용어가 이름이 길어질 때는 항상 법률에는 요 말을 써. 약칭하라. 글자를 5개로 줄여서 써라. 그럴 때 우리가 약칭하면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그래서 모두 우리는 앞으로 공부할 때 이 법을 국토계획법이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용어, 법률의 용어를 해석을 하면, 용어를, 자, 국토라는 말은 무슨 뜻이다? 전국의 토지다. 전국의 토지에는 뭐가 필요하다? 계획이 필요하고, 그 계획에 맞게 뭐 하는 법? 이용하는 법이다. 그게 이 법이죠. 근데, 자, 계획하고 이용 중에서 뭐가 먼저다? 계획이. 그래서 줄였을 때도 계획을 먼저 써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법의 구성은 항상 이렇게 말하죠. 선계획 후 이용 개발하는 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두 개 중에서 계획과 이용 중에 뭐가 먼저다? 계획. 그래서 이름도 국토계획법이지 국토이용법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이유는 계획과 이용 중에 뭐가 먼저? 계획.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를 방지하기 위해서? 난개발. 그러니까 항상 난개발이 되지 않으려면 뭐부터? 계획부터 잘 세워서 그 계획에 맞춰 살아. 그러니까 이 법의 특징이 뭐예요? 난개발 방지. 대한민국의 땅을 아무렇게나 개발하면 안 된다. 먼저 뭐부터? 계획 세워서 잘 이용하라 하는 것이 이 국토의 기본 틀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선계획하니까 계획에는 첫째 무슨 계획이 있다? 광역 도시계획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책에 들어가면 단원이 뭐부터 나와? 광역 도시계획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 두 번째는 도시 군 기본계획을 두 번째로 배워. 세 번째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배우게 된다. 이유는 저 체계도 때문에 크기 순으로 배우다 보니까 이렇게 배워. 그럼 국토종합계획은 우리는 이 법이 아니니까 여기서는 따로 설명이 없고 광역, 기본, 관리계획 이렇게 세 개 파트로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관리계획은 다시 구분하게 되면 관리계획은 6가지로 구분을 하게 된다. 자, 용도지역, 그 다음에 용도지구, 요거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것이 관리계획이었다. 두 번째가 용도구역. 그래서 용도구역이 4개, 개발제한, 도시자연, 시가와 수산자원, 요런 4개 용도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관리계획이었다. 그리고 기반시설,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기 위한 것도 관리계획이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정비사업. 그러니까 요거는 신도시 만든다, 재개발, 재건축한다 하는 것도 무슨 계획이다? 관리계획이다.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을 지구로 구역을 지정한다 이런 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런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명칭 중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끝에가 지역, 무슨 지구, 구역 이런 말이 나오면 이 지구나 구역은 어디에 일부 이 뜻이야. 일부란 뜻이야. 지역은 전부란 뜻이야. 요게 앞으로 이제 공부하다 보면 무슨 지역 나오든가 무슨 지구라는 말이 나와. 그럼 지구나 구역은 해당되는 곳에 어디? 일부란 뜻이야. 일부. 그 다음에 지역은 그 지역의 전부 이럴 때 쓰는 용어예요. 이게 공부할 때. 그래서 택지 개발 지구 이렇게 나오죠. 택지 개발 지구. 그럼 뭐야? 창원시로 보면 창원시의 일부 지역이다. 그거를 지구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자 지구, 여기도 구역, 여기도 구역. 그러니까 창원시 일부 지역을 계획적 개발한다. 그럼 무슨 구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이렇게 나와. 그 다음 자 입지 규제 최소구역 이런 거를 지정한다. 그럼 여기는 복합적 개발이 되죠. 이런 거를 하기 위한 것이 바로 관리계획이더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대표적으로 뭐가 나오나요? 행위 제한 문제가 발생이 돼.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대표적으로 사업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해됐나요? 주로 여기는 행위 제한이야. 지역, 지구, 구역은 사업하라 이런 말은 없어. 행위 제한만 받으면 돼. 근데 이쪽은 행위 제한 받고 있으면서 반드시 뭐까지? 사업해야 돼. 도로 만들어라. 그럼 도로 만드는 뭐 해야 돼? 사업. 자, 도시, 신도시 만들어라. 재개발, 재건축하라. 그럼 뭐 해야 돼? 사업.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니까 무슨 개발? 계획적 개발. 개발하려면 뭐 하라? 사업하라.
복합적 개발하라. 그럼 뭐 해야 돼? 사업해야 되잖아. 그래서 앞으로 요 단어가 세 개를 배울 때만큼은 반드시 뭐 한다? 사업한다. 이 말이 떠올라야 돼. 그 다음에 지역, 지구, 구역 나왔으면 해미지한 문제 나온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제 올해 출제된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요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요거를 도시계획 시설사업이라고 불러. 자, 기반 시설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이렇게 줄여서 시설사업 그래. 요거는 도시개발사업, 요거 정비사업이죠. 그래서 요거를 합해서 요 세 개, 요 세 개를 합해서 도시계획사업이라고 불러. 세 개 사업을 묶어서 무슨 사업? 도시계획사업이야. 요게 올해 시험 문제 41번이야. 여러분 시험 문제 41번 용어 문제였어. 그런데 이것도 틀린 사람은 부지기수야. 기초과정 배우는 거를 이거 1년 내내 배우는 걸 틀리고 나오신 거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올해 떨어진 사람 특징이 뭐예요? 공법이 올해 떨어졌다고 그래. 개뿔이나. 하도 공부를 무지하게 안 해요, 공법을. 공법은 보면은 국토계획법은 8개나 9개가 이 기초 입문과정 나오는 게 다 연관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못 풀어. 못 풀고 와서 시험 문제가 어렵니? 학원이 안 가르쳐준 이런 소리밖에 안 해. 떨어지면. 제발 앞으로 떨어지면 그 소리 하지 마세요. 다 가르쳐줘. 안 가르쳐준 데가 어디가 있어. 자기가 몰라서 떨어져 이러면 되는데 그러면 그래서 인격이 되신 분이야. 아, 내가 좀 부족해. 그러는 게 정상이지. 안 가르쳐주면 뭘 안 가르쳐줘. 다 가르쳐준대. 아, 입문과정부터 수없이 끝날 때까지 이 과정을 한 거지. 아, 여기서 8문제 나와 있잖아. 여기서 8문제. 오늘 바로 여러분 배우면 4문제 풀잖아. 오늘만 갖고도. 그런데 그걸 못 맞춰. 자, 요게 41번이야. 다음 주 도시계획 사업 묶어진 거, 그거 3개 보기 줬어. 3개 다 찾으면 되잖아. 그게 답이었어. 41번이. 근데 이걸 못 찾고 나왔어. 요게 이제 한 문제. 그 다음에 용도지역에서 해미지한 문제가 2문제. 용도지역 해미제한이 2문제, 건축제한 1문제, 건폐율 1문제, 그게 1문제. 용도지구 해미제한에 관한 거하고 지정 목적으로 1문제, 용도구역 1문제, 입지규제 최소구역 1문제. 요 같은 용도구역이야. 근데 여기서 1문제, 여기서 1문제. 그 다음에 기반시설 요걸로 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1문제. 자, 그 다음에 지구단위 1문제. 지금 몇 개예요? 3개, 4개. 5개, 6개, 7개.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여러분들 이제 행정청이 계획 만들지만 관리 계획은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가 있어. 좀 만들어 달라. 그런데 그게 1문제. 다 배워. 거기는 숫자 문제 냈어. 5분의 4냐, 3분의 2냐, 2개 구분하고 냈어. 그러니까 워낙 쉬운 거예요, 이런 시험 문제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우면 수없이 많이 배우는 그 자체 이게. 그러니까 어렵다가 아니라 이 자체에서 출제되니까 그래서 내가 첫 시간부터 이거 외우시라고 그런 거야. 첫 시간부터. 요놈 외워놓고 이 글자까지 외워놔라 그랬어. 자, 사업 나온다, 행위제한 나온다, 이 말까지. 그러면 여러분 시험장가 다 거기에 관한 문제지 새로운 문제는 없어. 그러니까 반드시 관리계획 6가지 다 외우시라고 그래서 이것만큼은 자다께서도 관리계획 소리 부르면 1번 용도제 이런 식으로 외우시라는 얘기야. 그러면 언젠가는 여러분 그대로 써먹어 이거.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는 8문제 안 나오시면 공법 한 거 아니야. 무조건 8문제가 나와야 돼. 기본 문제로. 해년마다 그렇게 나오니까 시험 문제가. 그래서 이게 이제 계획 파트예요. 그럼 이제 이용 개발은 뭐냐? 자, 첫째 이용 개발은 개발 행위 허가제. 자, 여러분 지문 나왔네. 허가. 뭐 하는 거야? 사적으로. 그럼 여기서 사업한다 이런 말이 써져 있어. 그럼 뭐 받고? 인가겠죠. 여기서 사업하라. 그럼 뭐를 받아야 돼? 인가. 이게 공적이야. 관리계획이야 하는 거는. 그럼 요거는 관리계획 상관없이 이용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행위 하려면 허가 받아라. 그럼 지난번에 간단하게 제가 개발행위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 개발행위는 토지를 유용하게 한다. 근데 그렇게 써먹는 게 아니라 건축법 시간, 우리 공법 시간에는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이런 거를 개발이다 이렇게 말해. 자, 여러분 맨 땅에다가 건물 짓게 되면 토지가 어떻게 돼요? 값이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토지가 유용하게 됐어. 그게 바로 개발이야. 그래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이렇게 말해요.
그럼 하나, 건축물하고 공작물의 차이점. 법률이 아닌 우리 상식으로 우리가 사람이 어떤 그 구조물을 만들면 다 공작물이라고 그래. 그런데 그 사람이 만든 것 중에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 그래. 지붕 없으면 공작물 그래. 그럼 요건 건축물이야, 공작물이야? 건축물이지. 맨 꼭대기 가면 지붕이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지붕 그러면 요런 게 지붕 아니야? 그냥 우리 콘크리트 벽은 전부 다 평지붕이잖아. 평지붕. 그 지붕의 의미가 뭐예요? 햇볕도 차단하고 비가 올 때 비가 안 들어오게 막으려고 하는 게 지붕이란 이야기야. 그래서 이런 걸 설치했으면 건축물, 그게 없으면 공작물이야. 그럼 여러분 혹시 옛날에 시골에 사신 분들은 화장실이 대부분 집 밖에 있었어. 집 밖에가. 그때 화장실 볼일 보러 갔는데 하늘이 보이면 뭐야? 그렇지, 공작물이야. 하늘이 안 보이면은 건축물이야. 그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법에서는 그렇게 이제 안 묻는데 우리가 상식으로 구분할 때는 지붕이 있다 없다 이렇게만 구분하면 돼. 그럼 옛날 시골에 가면 우리 대부분 옛날 시골에는 시골 마을 어귀에가 뭐 느티나무 큰 거 한 나무씩 있잖아. 거기에 정자 설치해 놨어. 그러면 정자도 건축물이 되기도 하고 공작물도 되기도 하겠네. 자, 평상 만들고 위에 지붕 좀 햇볕도 가리고 자 비가 올 때 좀 막으려고 해놨어. 그럼 뭐야? 건축물. 그냥 평상만 해놨어. 그럼 뭐야? 공작물이야. 그게 공법의 기본 문제야. 그 다음에 신축한다, 설치한다, 이거는 새로 만든다 그 말이야. 근데 건축물에다는 건축이라고 쓰고 공작물에는 설치한다 이렇게 용어를 쓰는 거예요. 같이 지금 여러분들 말로 하면 새로 만드는 거다 그런 뜻인데 용어가 건축물일 때는 건축, 공작물일 때는 설치한다 이런 표현을 써. 이걸 바로 개발행위다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가 토지 형질 변경하는 거. 토지 형질 변경도 개발이라고 말해. 여러분 형질 변경은 주로 뭐로 해봐서 뭐로? 전, 답, 임야 이런 거를 뭘로? 대지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토지의 효용이 어떻게 돼? 훨씬 높아지죠. 이게 개발이야. 전이나 답이나 임야에 건물 지어요? 못 지어? 못 짓잖아. 그럼 건물 짓기 위해서 뭐로? 대로. 그럼 바꾸는 순간 땅값이 몇십 배씩 뛰잖아. 이런 게 토지 형질 변경. 토지가 유용하게 됐다. 이런 것들이. 세 번째가 토석 채취야. 토석 채취. 자, 임야에서 개발을 해놨는데 돌덩어리가 있으면 건물 지어져 못 지어져? 못 지으니까 그거 다 골라내야지. 이런 것도 개발의 행위 하나예요. 그 다음에 땅덩어리를 쪼개는 거를 토지 분할 그러죠. 이것도 개발 행위야. 토지 분할하는 것도. 자, 임야를 통째로 여러분이 개발할 능력이 있어 없어? 없잖아. 여러분 이게 사적이니까 항상 허가 쪽부는 사적이야. 그럼 땅을 좀 어떻게 해야 돼? 쪼개서 개발해. 쪼개서. 그래서 이것도 개발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물건을 필요한 물건을 쌓아놓는다 이렇게 나와. 쌓아놓는 이 행위도 개발로 본다. 그래서 앞으로 공법 시간에 개발하면 몇 개? 5개야. 요걸 앞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배워. 국토계획법 개발, 도시개발법 개발, 도시정비법 개발하면 전부 다 뭐다? 이 5가지를 말해. 그럼 5가지만 알면 세계법 개발행위 허가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이 돼. 그러니까 요거 반드시 정리하셔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땅에다 자 이미 무슨 제한을 받고 있어? 행위 제한 받고 있죠. 여러분 땅에. 그럼 행위 제한 받고 있는데 내가 여러분이 건축물 건축하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건축 마음대로 해 못해? 못하잖아. 그러면 다시 행위 제한에 의해서 요런 행위를 하려거든 뭐 받아서 허가 받아라 그 말이야. 그냥 허용해 주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땅에 단독주택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단독 건축할 수 있다고 건축하는 게 아니야. 하려면 다시 뭐 받아서 허가 받아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행위 제한 받고 행위 제한에서 할 수 있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하려거든 다시 뭐 받아서 허가 받아라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땅에는 용도지역 지구구역에 따른 행위 제한을 받아. 그래서 그 행위 제한에서 자 이런 거는 못한다 그럼 아예 못하는 거죠. 근데 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와. 할 수 있다 그래도 뭐 받아야? 허가 받아야 한다. 그 내용이야. 그게 행위 제한하고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가 연결이 돼 있어요. 따로가 아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기반시설 연동제라는 게 있어. 연동제도. 그래서 여기에는 2가지 구역 이름이 있는데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라고 돼 있어. 여기는 끝에가 구역이라고 해서 여기 구역하고는 전혀 달라요. 여기는 용도 구역이야. 그래서 용도 구역의 이름은 몇 개? 4개가 따로 있었어. 그건 용도 구역이고 요거는 끝에가 구역이라고 해서 용도 구역은 아니고 그냥 이름상 구역이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이 제도를 잘 보셔야 돼. 연동이란 뜻이 일단 어떤 의미인가요? 연동한다? 설명하기는 좀 애매한데 무슨 말인지는 알아. 어떤 일을 하면 뭔가 자동으로 따라서 해야 되는 거, 그게 연동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 산업화 시대에서 기계 공장에 톱니바퀴가 돌아갈 때 그게 연동이야. 작은 톱니바퀴하고 큰 톱니바퀴가 있다. 큰 게 먼저 돌아, 작은 게 먼저 돌아. 작은 게 한 바퀴 뺑 돌면 큰 톱니바퀴 하나 물리면서 딸깍 하잖아. 그걸 뭐라 그래? 연동 그래. 그럼 여러분 시계가 어떻게 돌아가요? 그 톱니바퀴 물려서 돌아가잖아. 자동으로 그게 돌아가잖아. 그걸 연동한다 그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연동이란 무슨 의미냐면, 그럼 우리 개발행위 하기 위해서 허가 받았다. 그럼 개발행위 하려면은 항상 무슨 시설이 요게 꼭 따라다녀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개발행위 하려면 뭐 만들어야 돼? 기반 시설을 꼭 만들면서 같이 하라 그 말이에요. 자, 아파트 단지가 1000세대 들어간다. 그럼 도로가 없어. 생활이 돼? 안 돼? 안 돼. 주차장 없으면 안 돼. 광장, 공원 다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개발행위 할 때 반드시 뭐도 기반 시설 같이 만들면서 하라. 기반 시설 연동제 이렇게 말해. 그래서 보통 2문제, 여기서 1문제 이렇게 출제가 돼. 그러니까 개발 쪽에, 개발이나 이용 쪽에 관해서는 2개 아니면 3개, 나머지가 9개나 10개 계획 파트가. 그 다음에 광역도시 해년마다 1문제. 자, 기본 좋을 때는 여기도 1문제 나오는데 대부분은 광역이 나오면 기본은 잘 안 나와. 근데 문제를 쉽게 줄 때는 기본 계획도 1문제를 줘. 그러면 오히려 쉬워. 문제 푸는 것이. 왜? 성격이 같다 보니까 문제 푸는 방식은 똑같아지거든. 그래서 이쪽에서는 9개나 10개, 여기는 2개나 3개가 출제되는 부분이 바로 국토계획법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써준 이유가 저기서 여기까지 틀 잡으시란 얘기야. 국토계획법 하면 뭐 배우는 시간?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배우는 시간이 무슨 법이다? 국토계획법이야.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법문제 딱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적어드릴 거야. 무슨 법은 뭐 하는 법 하고 이렇게 적어드려. 그러면 그것만 머릿속에 넣으시란 얘기야. 근데 그걸 못 넣으니까 이 법을 배워도 무슨 내용을 배운지를 몰라. 그러니까 공부하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방식이 틀려. 여러분들은 세부적인 것만 하려고 그러거든. 근데 그건 공부가 아니야. 법 공부라는 것은 어느 거냐? 그러면 큰 이름부터 외우시라는 얘기. 이름부터. 여러분 만약 민법 공부해. 그럼 민법 뭐부터 외워야 돼? 큰 타이틀부터. 큰 타이틀이 맨 처음 뭐야? 3개 파트에 있다. 민법, 종칙, 물권 이러듯이 그런 식으로 들어가. 그럼 우리는 공법 하면 6개 법 이름부터 나올 거 아니야? 6개 법 이름. 그럼 국토계획법 하면 첫 번째 법. 그래서 무슨 법? 요거. 요렇게. 그러면 정리가 되시는 거야. 그래서 첫 시간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순서 그대로 배워. 이 순서 그대로. 자, 요거 나오면 다시 뭐 나와? 행위제한. 1번 건축제한 배워. 2번 건폐율 배워. 3번 용적률 배워. 그거 끝나면 어디로 가? 기반시설. 그럼 기반시설은 뭐 나와? 사업만 이제 배워. 사업하는 거. 몇 년 안에 뭐 해야 된다? 몇 년 안에 뭐, 이걸 배우게 돼. 그거 끝나면 요거는 우리는 안 배우겠지. 도시개발법에 가서 요걸 배울 거고. 요건 도시정비법 가서 배울 거잖아. 그럼 요 파트 끝나면 뭐 나와? 지구단위 나와. 요거는 나중에 여기다 합해서 배워. 요런 식으로 배우는 게 국토계획법이야. 그럼 요쪽 파트 딱 끝나면 뭐 나와? 개발행위 하고 나와. 그래서 처음부터 뭐 배워? 요런 거 하려거든 허가 받아라. 그럼 요거 아닌 거는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다. 또 예외 있다. 이렇게 나와. 요거 딱 끝나면 뭐 배워? 연동제에서 딱 요거 배우게 돼 있어. 그럼 여러분 과정 딱 끝나는 거예요. 이게 국토계획법이에요. 그러니까 공법은 크게 체계 잡는 게 중요해. 항상 세부적인 거는 이제 그때 책 읽으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 책을 여러분이 일일이 이렇게 찾아내지를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배운다는 걸 이렇게 적어드린다는 얘기야. 그럼 요거 딱 적어가서 여러분 시험에서 공부하기 전에 이것부터 딱 머릿속에 넣고 공부하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런 거는 필기하고 요런 거는 필기사항이야. 앞으로 공부하실 때. 그리고 요런 거를 외우시라는 얘기야. 요런 거를. 다른 거 외우지 말고 책에 있는 내용을 일체 외우실 거 없어.
그냥 책 반복해서 읽으시면 되는 거고, 요런 거는 책에 정리가 안 돼 있을 거 아니야. 요거 설명 듣고 요걸 딱 체계를 잡아넣어서 여기에다 정리하시면 훨씬 공법 공부하는 게 쉬워져요. 그러니까 공법이라는 법이 여러분 암기 과목 이러신 분은 제일 무식한 사람 중에 하나야. 앞으로 여러분 공법 외운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외우는 과목 아니야. 이해 과목인데 이거는 여러분한테 틀을 잡으려고 이걸 외우라고 그랬지 책의 내용 외우라고 안 했거든. 근데 공부 못한 사람 무조건 공법 암기가 이러니까 무식해. 그래 그때는 무식하다. 법은 암기 그럼 무식하다 그래요. 법은 옆에 상식이니까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해. 대신에 공법 공부하려니까 이런 걸 좀 외워라 이런 거지. 이걸 외워라 그랬지 책을 외워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공법을 공부하든 무슨 법자가 붙은 걸 공부할 때는 그런 체계 잡으세요. 어느 법이든 그 체계만 잡고 딱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공부하는 게 훨씬 쉬워져. 그리고 한 번만 딱 입력되면 그 다음부터는 공부가 훨씬 재밌어져. 여러분 공법 우리 저 공부할 때 그냥 공부를 취미로 하신 분이 왜 취미로 해요? 너 취미가 뭐냐니까 공부야 그래. 재밌거든. 공부가 재밌으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는 저놈 나쁜 새끼야. 어? 공부를 취미라고 하면 우리가 볼 땐 역적이거든. 근데 그 사람이 있잖아요. 재밌잖아요. 이 공부가. 여러분도 공법을 공부하라고 해서 재밌다 그 말은 뭐 이해가 되거든.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 근데 재미없다고 하면 무슨 말에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재미가 없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공법은 체계적으로 순서별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참 재밌다 이렇게 말해. 이런 과정을 알면. 뭐 다른 법도 마찬가지지. 등기 지적 배우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 하면 어렵다 그럴 거고 아는 말을 하면 재밌거든. 그러니까 아는 말은 뭐야?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법하고 뭐 공부할 때는 자 우리 부동산학기는 어렵고 그건 어렵고 학문이니까 어렵고 쉽다 이렇게 말해. 근데 법은 어렵다 쉽다 이러시면 안 돼. 내가 이해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생각하면 돼. 이해되면 쉬운 거고 이해 못하니까 조금 내가 뭐 알아듣기 어렵다 이런 개념이지. 학문하고는 달라요. 법은. 그러니까 법은 이런 체계만 잡으면 내가 이해하면 재밌고 이해 못하면 어렵다 이런 식이니까 여러분 진도 요건 반드시 다음 주까지 또 외우셔야 돼.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한테 말한 거는 지금은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 책임 이런 체계들만 몇 개씩 외워가시면 돼. 그러면 1월 달에는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되니까 지금은 내용 아무것도 들어갈 거 없어. 야 1월 달에 할 걸 미리서 요렇게 대비하는 과정이니까 정리하시고 자 쉬었다가 여러분들 이런 계획을 만들 때는 이제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것을 먼저 설명부터 다시 할게요.